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붕괴된 크림반도 실질적, 상징적 타격 상당할 듯 우크라이나 기념 우표 발행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보급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크림대교가 지금 8일 트럭의 폭발로 인해 일부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기념무표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뻐했고, 러시아는 테러 경계령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세 생일 바로 다음날 벌어져 그에게 상징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그 생일을 거대하게 치렀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는 굉장히 우울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푸틴은 2018년 5월 18일 이 다리의 개통식을 주재하면서 트럭을 직접 몰고 다리를 건너는 이벤트를 선보일 정도로 이곳에 정성을 많이 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크림대교가 폭발했는데 이게 케르치 해협대교라고 보이는데, 왜 케르치 해협이냐? 이 케르치라는 곳과 크라스다르주를 잇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8일날 오전 6시 7분 지금 길이가 18km, 구성은 왕복 4차선 교도로인데 지금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철도도 복선인데 한 선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장 악재는 이겁니다. 철도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합병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지금 크림반도를 시작을 해서 헤르손 지역, 여기가 헤르손 지역인데 헤르손 지역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헤르손에서 어마어마한 전과가 곧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헤르손이 점령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제 이 전쟁의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되는 것은 붕괴된 크림대교 실질적, 상징적 타격 상당할 듯입니다. 러시아가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체예협대교, 일명 크림대교에서 8일 오전 6시 7분경에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쪽으로 가는 차량용 교량 상판 수십 미터가 무너지고 바로 옆 철도 교량을 지나던 연료수송 열차. 자, 지금 연료수송 열차이기 때문에 터져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죠. 59개 칸 중 7개가 화재가 나서 철도 교량도 약 수십 미터가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 상판이 무너졌고, 그리고 철도 교량도 무너졌고, 이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겁니다. 교량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옆에서 불타고 있는 철도를 수송 열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잇는 유일한 수송로가 일부 손상을 받으면서 크림반도 지역이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크림대교와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18km. 이는 유럽에서 가장 긴 대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복이 4차선인 차량 교량과 복선인 철도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간 10만 량의 열차, 그리고 55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상징이자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 무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2018년 크림반도 동부 케르치반도와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서부의 타만반도 사이에 이 다리가 놓이면서 선박으로 이틀 이상 걸리던 양측 간의 물류 시간을 반나절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운송 능력 덕에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다리를
공격 대상 1순위로 꼽았던 것이죠. 지금 동쪽에서 밀어붙이고 북쪽에서도 밀어붙이고 남쪽에서도 밀어붙였는데 남쪽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 이 크림대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에서 화물차가 폭발하면서 다리의 기능이 거의 절반가량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차량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부나 이 관련 단체를 의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크림대교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뉴욕타임즈와 CNN 등 지금 위성사진을 근거로 해서 크림반도 방향 차로 2개가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쪽 2개 도로도 크게 그을렸다 라고 하면서 손상 정도가 심해 복구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30m 떨어진 철도교 역시 다리 구조물이 완전히 불타거나 휜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을 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폭발 때문에 크림대교의 구조가 손상돼 완전 복구에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어도 2개월, 많으면 수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철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지금 운행이 재개됐고 차량의 일부 이용도 허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운행이 재개가 되었다 해도 지금 완전히 그 한쪽은 지금 운행이 좀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크림대교가 피해를 입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타격은 당장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보급의 타격. 이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러시아 병참선은 주로 철도를 따라 구축이 되어 있죠. 이 중 가장 물동량이 많은 것이 크림대교를 지나 최전방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철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가 되는 것이죠. 영국 국방부도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어지는 철도가 있긴 하지만 수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곳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마스의 공격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인 ISW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의 병참선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크림대교의 파괴가 러시아군 보급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서 전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공격을 받아서 푸틴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또 크림대교 위치를 다시 올려드린 그림이고요. 자, 이번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의 폭발로 푸틴 리더십에 타격을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미치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 다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흑해로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최전방으로서도 300km 이상 후방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대단히 크죠. 지금 하이마스와 같은 경우도 여기를 타격할 수가 없어요.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수송로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크림대교라는 사실이죠.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크림대교 개통식을 직접 참석해서 제정 러시아 시대 이래 러시아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을 정도입니다. 즉 러시아와 지금 푸틴 대통령에 미치는 심리적 상징적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 푸틴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선수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이 다리는 군수품 외에도 크림반도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생필품 상당수가 이 다리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크림반도에 사는 주민들의 민심 동요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크림반도 행정부는 크림대교 폭발 사건으로 연료와 식료품 고갈 우려가 고조가 되자 이날 식료품 구매 한도를 한 명당 3kg으로 제한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남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러시아군에게 기존의 육로와 해로를 통해 충분히 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힌 상황.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당국자인 키릴 스트레모소프는 소셜미디어에 군수 지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크림반도 물자 공급이 영향을 받을 것. 그래서 군수 물자 우선, 그리고 물자 공급은 그 다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헤르손과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와 맞붙은 것으로 최근 러시아와의 합병이 이미 선언된 상황입니다. 또한 헤르손은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열쇠로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가 현재 루안스크 등 영토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진정한 승리는 헤르손 탈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헤르손의 주요 보급로인 크림반도의 파괴는 러시아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연구소인 UISS의 미콜라 비엘리오에스코는 케르치다리는 러시아 침략군에게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 요충이라고 밝힐 정도이죠. 그는 러시아군이 러시아와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연결하는 해안 지역에 점령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교통 상황은 열악해서 군수 지원을 케르치다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의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덤하우스의 제임스 닉스티도 이번 다리 폭발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군이 기세를 올리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크림반도 주지사인 세르게이 아크시오노프는 영상 메시지를 중에서 크림 공화국의 연료와 식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도 지금 하루에 지금 살 그 생필품의 구매 제한을 3kg로 했어요. 그리고 연료는 한 달분, 식량은 2달분 이상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심의 동요를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들리자 우크라이나는 기쁨에 했고 이게 러시아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기쁨이 된 러시아의 불행이죠. 이렇듯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행에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발은 공교롭게 사고 전날이 푸틴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이었던 것이었죠.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 사고로 불타는 케르치다리 그리고 할리우드 여배우인 마릴린 몬도가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른 장면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죠. 미알 포돌야프 보좌관도 러시아가 저지른 불법적인 것은 모두 무너져야 하며 훔쳐간 것 모두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전쟁 초기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게 크림반도까지 우리는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놨어요. 아마 여기가 정말 끊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지금 러시아군이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우체국은 이번 일을 자축하기 위해 기념우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격침됐을 때도 기념우표를 냈는데 이번에 크림대교가 무너진 것을 보고 이것을 그림을 딱 해서 그 기념우표를 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크림대교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크림대교 하나만 무너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졸전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남부지방에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악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